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먼 사람,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을 잘못 배운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의 상담사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존감, 외로움, 삶의 균형까지 모두 걸려있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모든 걸 줬는데도 상대는 떠났는지, 왜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내가 지쳐가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왜 다 퍼줬는데도 그는 떠났을까? 서울에 사는 52세 강 여사님은 한 남자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시간, 정성, 돈, 마음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그런데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그녀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물음과 닮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생을 겪고 외로움의 무게를 알기에 더욱 간절하고 깊죠.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다가오면 이 사람이 마지막 인연일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모든 걸 퍼주며 애정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퍼준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하리라는 믿음은 때로 잔인한 착각이 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에 내가 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퍼주는 순간 상대는 부담을 느끼거나 더는 애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헌신이 그에게는 쉽게 얻은 사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아야 하고 내가 주는 만큼 그도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애정은 평행선처럼 균형을 이룰 때 오래갑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먼저 너무 많이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소진시키는 사랑은 결국 나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우리를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그가 떠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 중년 여자를 노리는 다정한 사기꾼의 정체. 누나,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져요. 낯선 번호에서 시작된 전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 처음엔 경계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는 매일 안부를 묻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8세 윤 여사님은 그 남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정을 무기로 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외로워하는 틈을 파고들어 애틋한 말로 마음을 얻고 결국은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에서 시작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다정한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어디가 공허한지, 어떤 말에 약한지를 귀신같이 알아차리죠. 둘째, 철저히 기다립니다. 당장 요구하지 않고 오랜 시간 다정함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착함을 이용합니다.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건 누나뿐이에요. 그 말에 넘어간 순간 그들은 당신의 계좌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가장한 위험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돕고 싶다는 당신의 선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망가뜨리게 해선 안 됩니다. 사랑은 나를 설레게도 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호해 줄 테니까요. 3. 사랑받기 위해 나를 지운 순간 벌어지는 일.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취미도 말투도 옷차림도 바꿨습니다. 그의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점점 지워갔죠. 처음엔 사랑받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박 여사님의 진짜 모습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지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건 일시적인 호감은 얻을 수 있어도 진짜 나를 인정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렇게 바뀐 모습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그때 상대는 말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처음엔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운 사람은 관계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 나조차 나를 모르게 되거든요. 사랑은 나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내 취향을 지키고 내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위해 얼마나 나를 지우고 계신가요? 4. 남자에게 맞추다 결국 사라진 내 인생.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40대 중반부터 한 남자와 깊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모에 민감했고 여자는 늘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심지어 직장까지 바꿨습니다. 처음엔 사랑받는 기분에 행복했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녀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무너진 자아의 신호였습니다. 남자에게 맞추는 삶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이 되면 우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너라는 그림입니다.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를 잃게 됩니다. 어느 날 관계가 끝나면 남자는 떠나고 나는 사라져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누구였는지조차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바뀌어야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인생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5.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그 말이 부른 비극.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좋아서 한 건데요.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지갑을 비우고 마음까지 상처 준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말했었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요. 그냥 누나가 좋을 뿐이에요. 그 말에 김 씨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자가 보내는 이모티콘,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 작은 선물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죠. 그래서 그녀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차, 심지어 아파트 명의까지.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냥 좋아서 한 건데. 하지만 그 좋아함이란 말 뒤에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관심은 줬지만 마음은 없었고 애정은 표현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진심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상대에게도 느껴져야 비로소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감정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냥 좋아서라는 말에 마음을 열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진심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6.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리듬.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의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먹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가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작은 피로감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맞춰야 할까? 경기도 일산에 사는 57세 최 여사님은 이런 고민 끝에 결국 3년 사귄 남자와 이별을 택했습니다. 나만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주 리듬을 잃습니다. 혼자일 땐 아무 문제 없던 일상이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엉켜버리죠.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듯 마음에도 각자의 템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번의 연락이면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매시간 확인받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맞추다 보면 결국 지칩니다. 문제는 그 지침을 사랑이 식었나? 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리듬을 잃어버린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께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따로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리듬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면 그건 다시 돌아봐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서로를 조율하는 과정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연주가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을 지켜야 진짜 나로서 누군가와 마주 설 수 있습니다. 7. 진짜 사랑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남자친구가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그 걱정이 그녀의 하루를 무너뜨렸죠. 그런 그녀가 상담을 받으며 들었던 말은 이랬습니다. 사랑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해야 진짜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누군가로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내가 상대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의지하되 기대지 않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가 되어야 사랑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혼자 보내는 저녁도 혼자 마시는 커피도 나만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불안해서 외로워서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때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사랑이 때때로 상처가 되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들뜨게도 하지만 그만큼 흔들리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란 나 자신을 지키며 타인과 이어질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빛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지우지 않아도 되고 내 리듬을 놓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부일 때, 비로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